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에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이어 차주 단위 DSR도 조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지 6개월 만인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으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해 가계부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예정됐던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될 예정입니다. DSR이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DSR 2단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21년 8월 주택담보대출을 1억 3천만 원 받은 후 2022년 3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2년 3월 신청하는 신용대출까지 합산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으로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대출 신청으로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DSR 규제는 신규 신청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빌린 대출금이 회수되진 않습니다. 또한 실수요 보호를 위해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등은 DSR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차주 단위 DSR 조기 시행과 함께 현재 은행권 40%,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는 이금융권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도 당연히 크게 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전세금에 대출을 받아 내년에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고민이 클 텐데요. 주택 매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것도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구입 시기 조정이 여의치 않다면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6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편이 좋겠고요. 보금자리론 외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신용대출은 올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가 적용되지만 반대로 신용대출을 받고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실행할 땐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현재 있는 신용대출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대출 만기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청약 접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분양단지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조이기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절벽에 따른 주택 매매 수요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득이 적은 2030 세대와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은 대출 여력이 줄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는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0.75%인 기준금리가 내년 1%까지 인상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집값 상승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매수한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는 내년에는 주택거래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영끌 매매 수요 혹은 다주택자 중 일부는 보유세 기준일 전인 내년 상반기경에 주택 매도에 나설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일부 투자 수요 쏠림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 반전을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임대차 3법과 공급 부족 등으로 전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매 가격 하방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출 규제를 피한 6억 원 이하 아파트로의 수요 유입은 꾸준할 전망인데요. 저가 아파트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대출이 어려운 고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